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에 업로드를 하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하루 먼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주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경기 리뷰와 선수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 지난주에 상승세가 무색하리만큼 이번 주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차를 좁히지 못하며 9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6위가 랩터스의 타이브레이커를 가진 네츠로 바뀌었다는 것도 랩터스에겐 악재입니다. 그리고 랩터스는 잔여 스케줄이 매우 힘든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자들이 패배해주는 어느정도 행운까지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렇게 시즌 막바지가 힘들어지네요. 동부 컨퍼런스 중위권 순위표입니다. 뉴욕 닉스가 아니라 브루클린 네츠가 6위가 되었습니다. 닉스가 잘해주면서 5위로 올라갔기 때문인데 이건 랩터스에겐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넥츠가 랩터스의 타이브레이커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사실 7위 히트까지는 계속 노려볼 만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위저즈에 패배하면서 랩터스와 위저즈가 동률이 되었습니다. 남은 잔여 한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타이브레이커가 걸려있기 때문에 랩터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6위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지난주 첫 번째 경기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의 상승세에 그대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데요. 25점 차의 대패였기 때문에 딱히 잘한 점을 찾기는 힘든 경기였습니다. 에반 모블리와 스카티 반즈 둘은 드래프트 동기로서 신인왕 경쟁에도 라이벌리를 붙여왔던 선수들이었는데요. 팀의 패배와 함께 이제 반즈가 모블리보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 모블리가 신인왕은 타지 못했지만 반즈보다 낫다라는 걸 꺾지 못한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패배했을 때 범인 찾기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야투율이 부진했던 선수를 보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날 11개의 슈팅을 놓치면서 벤블릿도 없는 마당에 외곽슛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패배에도 불구하고 시아캄과 퍼틀은 본인의 최선을 다해줬는데요. 시아캄 같은 경우는 25득점, 퍼틀은 좋은 야투율과 함께 더블더블에 가까운 스탯을 뽑아줬습니다. 여담이지만 데니 그린이 바이아웃을 통해서 클리브랜드에 합류를 했는데요. 과연 데니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어진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가 6점차 진땀승을 거뒀는데요. 집념을 바탕으로 리바운드의 우세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이날 벤블릿은 셋째 딸 출산 이후 처음으로 랩터스 코트에 복귀를 했지만 슈팅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야투 11개를 써서 하나밖에 넣지 못하는 한 자리 퍼센테이지 성공률을 보였고요. 반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9어시스트 0턴오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랩터스가 이겼기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스카티 반즈는 4쿼터에만 4개의 블락을 기록하면서 4쿼터의 강한 사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지난 12월 29일 이후로 근 3달 만에 처음으로 벤치에서 출장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랩터스가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게 바라는 거는 벤치든 스타팅이든 플레잉 타임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득점이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경기 워싱턴 위저즈와의 경기였습니다. 11점 차로 패배를 하면서 8위 도약 및 9위 굳히기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위저즈와의 2연전 두 번째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범인 찾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벤블릿 너무나도 슈팅이 부진했는데요. 분유 버프가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야콥 퍼들 팀이 패배하거나 이기거나 시즌 초창기의 시약함처럼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놀라웠던 점은 본인의 약점이었던 자유투를 7개 써서 모두 넣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오지 아누노비 역시 복귀 후 최다 득점인 26점을 올렸습니다. 또 이날은 지난번에 데니 그린처럼 반가운 얼굴이 한 명 있었는데요. 랩터스의 벤치가 강하던 시절 그 중에 한 멤버였던 델론 라이트가 현재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땐 참 젊은 선수였는데 이제는 만 30세의 베테랑으로 활약하고 있네요. 네, 랩터스의 우승도 그렇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첫 번째로 리뷰할 선수는 제프 다우틴 주니어입니다. 벤블릿이 개인사로 팀을 떠나 있던 가운데 백업 가드로서 말라카이 플린을 제치고 종종 출전을 했었는데요. 공격에서 가끔씩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프 다우틴 주니어 참 스페어 타이어처럼 괜찮은 선수인데 문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투웨이 계약은 1년 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오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달라노 벤튼의 계약도 올해가 만료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누구를 잡느냐, 랩터스 수뇌부가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잔류가 될 것 같고, 뭐 플린, 다우틴, 벤튼 셋 다 데려가는 건 개인적으로 좀 사치라고 봅니다. 이어서 리뷰할 선수는 프레셔스 아치우아입니다. 야코퍼들이 합류하면서 점점 출장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크리스 부시에이가 야코퍼들이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시에이와 프레셔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센스라고 보여집니다. 프레셔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체 조건은 물론 좋은 선수인데 수비력이라든가 공격에서 센스가 많이 부족해서 나쁜 샷을 쏘거나 오펜스 파울 이런 점들을 종종 하고는 있고, 또 이런 센스라는 것이 연차가 쌓인다고 막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레셔스 아치우아 실패한 유망주가 되지 않을까, 뭐 섣불리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안초 에르난고메즈가 방출되었습니다. 랩터스 더 이상의 로스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방출당했고요. 3월 1일까지 새 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새로운 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는 뛸 수 없습니다. 리그에 남을 수 있을까 후안초? 저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랩터스에서 찍었던 스탯이 처참한 수준이고요. 평균 득점이 4점도 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쓰느니 저는 신인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되고, 다른 팀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 썸머리그나 트레이닝 캠프에 초청을 받아서 본인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랩터스 지난 3년간 뭐 샘데커, 스비 미하일루, 후안초 에르난고메스 백인 슈터를 다 영입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네요. 그렇다면 이 후안초 에르난고메스의 빈자리는 어떤 선수로 채워 넣었느냐? 윌 바튼입니다. 윌 바튼은 91년생의 베테랑 스윙맨으로서 덴버에서 뛴 8년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준수한 스윙맨이었습니다. 왜 얻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번 시즌 새로 이적한 워싱턴 위저즈에서 급격히 몰락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등에서도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바이아웃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네, 일설로는 이제 덴버에서 트레이드 되면서 좀 많이 우울함을 겪었다고 하는데, 프로 선수에게는 이제 트레이드 같은 건 숙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은 프로로서의 마인드셋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슈터가 부족한 랩터스로서는 윌 바튼이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윌 바튼이 랩터스에서 합류한 지금 시즌 말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리그 잔류도 힘들어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윌 바튼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랩터스가 바이아웃에서 이름난 선수를 건졌다가 재미를 못 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린처럼 이제 바이아웃된 이름값 있는 선수가 부활하는 걸 본 거는 제가 좀 극히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윌 바튼의 기대치는 몇 경기 잘해주면서 뭐 플레이오프에서 랩터스를 끌어준다던가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베테랑 미니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끌고 보는 복권이죠. 기타 소식입니다. 오지 아누노비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드로잔을 눈앞에 두고 덩크를 꽂은 소감을 이렇게 기분이 무지 좋다고 밝혔는데요. 랩터스에서 드로잔과 오지 아누노비는 오지가 신인이었던 1년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블릿 셋째 출산을 이유로 이제 랩터스를 잠깐 떠나 있었다가 복귀를 했는데요. 지금 현지 팬들도 이제 랩터스에게 있어서 프레드 벤블릿 출산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경기에서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만만치 않은 팀들을 만나게 될 서부 3연전이 이제 다음주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는 워싱턴 위저즈와의 2차전을 이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게츠, 클리퍼스, 레이커스 셋 다 강한 팀이지만 지금 랩터스는 뭐 강팀이라고 줘도 되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패를 할수록 신락 같은 6위의 꿈은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랩터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반대로 이 경기들을 다 이길 수 있다면 확실히 10위까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1패를 하면서 최소 1패요. 6위의 희망은 끝날 것 같고 현실적인 목표 7위나 8위를 향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